안녕하십니까. PPP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사용하시고 이제는 탕감 신청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탕감 신청과 관련되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일찍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24주를 다 채우고 하는 것이 좋은지와 같이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PPP 100% 탕감이 가능한지와 탕감 신청 시기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커버하지 못한 내용 중에 PPP 융자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금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PPP 융자는 탕감되는 융자이고 탕감이 확정되면 탕감 금액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PPP 탕감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자세하게 공지했습니다. 이 노티스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PPP 융자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탕감 대상이 된 지출을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은 것을 탕감받게 되면 그것을 소득으로 계산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번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실시된 PPP에 대한 탕감에 대한 세금 보고는 결과는 같지만 좀 복잡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국세청에서는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PPP 융자를 10만 달러 받았고 모두 PPP 탕감 조건에 맞는 비용으로 지출해서 100% 탕감이 인정되었다면 소득세 신고에는 이 PPP 융자금 10만 달러를 탕감받았더라도 소득으로 계산하지 말고 대신 PPP 융자금을 받아서 지출한 샐러리, 웨이지 그리고 렌트이자 유틸리티 비용도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득은 제로라 하더라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10만 달러가 되어서 이 비용 공제를 받지 못한 10만 달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그냥 PPP 탕감 받은 금액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이 역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규정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언제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은 언제 확정되느냐가 이슈이죠. PPP 탕감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던 아니면 탕감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지출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던 결과가 같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정하는 시점은 PPP 탕감이 확정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PPP 융자를 받은 모든 비즈니스들은 2020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빠르면 10월부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행에 탕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금년 내 지출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탕감 신청을 서둘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이 60일 내에 결정하고 SB에서 90일 내에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탕감은 대부분 2021년에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공지한 내용을 기초로 볼 때 PPP 탕감받은 비즈니스들은 PPP 융자 탕감 예상 금액만큼 2020년도 소득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감 신청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넷인컴, 즉 순이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가오는 9월 15일과 내년 1월 15일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세금에 이 소득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탕감 금액을 계산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세금 걱정을 할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는 탕감 금액이 가져다주는 소득 부담만큼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예를 그대로 이어서 PPP 융자를 10만 달러 받았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탕감받는다면 10만 달러를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 대신 지출한 10만 달러만큼 비즈니스 경비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결국 10만 달러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얹어지게 됩니다. 그냥 탕감 금액이 소득으로 되는 결과인 셈이죠.
세율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연방 세율이 20% 그리고 주정부 세율이 1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연방에 2만 달러, 주정부에 1만 달러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 비즈니스들은 2020년 소득세 예납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입장이 다른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코비드-19로 지장이 없으면서 PPP를 받은 비즈니스들은 엑스트라 인컴 10만 달러가 생겼으니까 이 중에 3만 달러 세금 부담에도 7만 달러의 소득이 생기게 되어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비드-19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비즈니스들의 경우 이 PPP 탕감 금액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아직도 비즈니스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미 PPP 융자 받은 것은 페이롤로, 렌트로 모두 지출해서 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PP 받은 비즈니스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 확정된다는 전자에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떤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이유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를 중심으로 PPP로 지출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서신을 공화민주 양당 리더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문우신 재무장관은 반대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습니다만 이 역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추가 지원은 둘째치고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 보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 회사이냐, C 코퍼레이션 또는 S 코퍼레이션이냐, LLC냐, 아니면 파트너십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발표한 PPP 탕감액에 대한 과세 여부는 회계기간이 9월 말로 마감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감 기간이 10월 또는 그 이후에 끝날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두 회계 기간이 모두 해당이 되어서 계산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PPP를 지출해야 하는 24주 탕감 기간과 이 기간 동안에 지출된 내역을 기초로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추가로 5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PPP 탕감 신청자는 SBA로부터 탕감 확정 여부를 기다렸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십시오. 대신 현재 PPP 탕감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세무상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런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케어스 액트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 페이롤 코스트를 75%에서 60%로 그리고 탕감 기간을 8주에서 24주로 PPP 규정을 변경시켰던 PPP Flexibility Act가 시행된 이후에 국세청에서는 이 탕감액의 과세 여부와 보고 요령 등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불편해오고 건의가 있었던 것들은 수정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과세 규정이 변경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PPP로 지출한 경비를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PPP 탕감액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PPP로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서 세금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PPP 융자한 비즈니스들이 원하는 것일 겁니다. 둘째는 PPP로 인해서 발생된 세금의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벌금 없이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기해 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페이롤 텍스 등 세금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PPP 지출의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로 큰 지장이 없었던 비즈니스들과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비즈니스들과 차등을 두어서 비용을 인정해 주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소득과 비교해서 50% 이상 감소한 비즈니스들에게는 PPP 지출을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PPP 융자 탕감액에 대한 세금 문제를 함께 이해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PPP 탕감액은 소득 면제시켜주고 PPP로 사용한 지출을 모두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공제받도록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첫째, 국세청은 물론 스몰 비즈니스 오너 양쪽 모두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둘째, PPP는 코비드-19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돕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세금의 부담을 없애줘야 PPP 프로그램이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려 했던 온전한 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PPP 융자금이 총 5,250억 달러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탕감된다고 가정하고 전 금액이 과세 금액이라고 가정해서 이 금액에 대한 미국의 평균 세율인 24%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260억 달러가 됩니다. 126 빌리언 달러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발표가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